자, 이제 개장 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하창환 본부장, 박수범 매니저한테 먼저 가야 되겠군요. 오늘 또 기승전 반도체네요. 네, 다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 반도체 쪽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뭐 지금 어제 나왔던 뉴스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자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고, 뭐 그동안 1위를 했던 인텔이 좀 물러나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3위가 뭐 TSMC였는데 전체적인 생산 캐파가 좀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8, 9월 달이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올해 겨울에는 반도체 시장이 아주 추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간밤에 또 뉴욕 증시를 보다 보니까 좀 나오는 내용들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춥긴 하지만 지구가 온난한 상태다라면서 약간 비유적인 뭐 그런 뭐 발언을 했었는데 아무튼 반도체 시장이 현재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IB 쪽에서도 잘못 판단했던 부분들을 다시 수정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리포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30%가 넘는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공급량은 좀 늘어나면서 수요 대비해서 공급량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그 부분들은 분명 반도체 판매 단가도 올라갈 수 있고, 뭐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뭐 소부장 쪽에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전체적인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도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사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실적, 그리고 또 뭐 주가의 강세, 그런 뭐 순풍, 뭐 긍정적인 효과, 뭐 파급 효과 이렇게 만들 얘기하시고, 또 삼성전자의 아침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초격차의 기술들, 또 EUV라고 하는 또 뭐 미세화 공정에 들어가는 내용들 많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주목했던 거는 아까 잠깐 우리 패널분들하고 얘기했지만 중국의 이 가상화폐 채굴 업자들, 사실 중국 그 가상화폐 채굴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PC가 쓰이잖아요. 뭐 병렬 연결해가지고 난수를 풀어야지만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기 때문에 가상화폐라는 기본 개념들이. 근데 이제 그거에 들어가는 그 그래픽 카드와 D램들을 무지하게 쓸어 담았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이 딱 멈추면서 규제를 하면서 그런 재고로 쟁여놨던 물량들이 풀리면서 공급이 D램 쪽으로는 조금 추운 겨울이 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업자들이 전부 지하에 들어가서 다시 채굴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량이 안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D램의 공급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쇼티지가 더 될 수 있다. 저는 창의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제 생각이 너무 뭐 이렇게 조금 뭐랄까 주먹구구식인지 하창환 본부장 생각은? 저는 충분히 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이제 수요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이제 뭐 메모리 쪽을 생각을 할 때 뭐 이제 실생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IoT 쪽은 그렇게까지 사실 크게 뭐 반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냉장고라든지 최근에 그런 수요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저용량 쪽인데 그쪽에 대한 이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오미크론도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PC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했었던 부분에서도 수요도들이 또 살아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이런 증설이라던가, 그리고 뭐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사실 우리가 고부가 산업으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는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메타버스 쪽도 소프트웨어 쪽이 계속 갔는데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계속적으로 메타버스도 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기기가 결국엔 필요할 것이고, 기기 안에 자연스럽게 또 반도체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도들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사실 줄어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게다가 뭐 실적적으로 이제 실적은 뭐 후행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미국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끌어줬던 마이크론 자체도 호실적이 기록했고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과연 점유율이 더 좋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과연 이에 뭐 뒤질까라는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오히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업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런 뭐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제 선두주자로 좀 달려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거기에 납품하는 뭐 이제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게다가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 그리고 내년 3분기 이후부터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뭐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선행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 11월 때부터 반도체 쪽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 이제 좀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매번 조금씩 실망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 이렇게 미국장에서도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훈풍이 네. 이번에는 정말 반격의 서막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내용들이 뭐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 선택을 개장 전이니까 하시는 게 낫겠죠? 저는 개장하고? 개장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은 개장 전에 지금 뭘 보고 네, 저는 제주 반도체를 제주반도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 이제 한미반도체, 뭐 심텍, 뭐 물론 그 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했지만 그렇죠. 여기에 또 붙여가지고 네, 제주 반도체도 사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회사인데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상승 대비 조금 조정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저전력 반도체 또 특화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IoT라든지 이런 수요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런 이제 부분에서도 영역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제네시스도 이제 신차 이벤트가 나타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좀 급등 나온 것처럼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좀 큰데 사실 이 반도체 공급이 조금 따라주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업황 자체도 내년으로 좀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제주 반도체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AP 수급도 개선을 했을 때 굉장히 좀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웨이퍼가 이제 또 출하가 되는 게 전 세계 5위 정도고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요도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웨이퍼에 대한 이런 공급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기대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동행복권부터 시작을 해서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주가의 상방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은 제주 반도체. 근데 이제 팹리스들이 IP 이 가격들이 너무 지금 급등해가지고 좀 어떻게 될란가 그건 나중에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로열티 지급 비용이 있어가지고. 박수원 매니저는 이제 개장 분위기를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장 호가들 어떻습니까 지금? 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대체적으로 ETF 상품들이 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지금 체결 예상 강도 좀 높게 나올 종목이 지금 SK D&D라는 또 디벨로퍼 기업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요즘 뭐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지는 흐름들을 이용해서 이런 디벨로퍼 기업들이 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너무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좀 작다라는 게 좀 단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니터링하면서 들어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대형주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4% 정도 갭상승을 시작하는 분위기고요. 자, 어제 3%나 올랐는데 오늘도 강하게 상승할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다 지금 유통주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 쪽으로 특히나 미국 시장 진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우리가 좀 한번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제부터 보면 이제 LG 노텍이라든가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애플량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주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LG 그룹주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오늘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호가들이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문을 연 다음에 다시 또 들여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